안녕하세요. 북신의 서재입니다. 알랭드 부통이 낭만적 연애와 그 후의 일상에서 말한 우리는 사랑이 어떻게 시작하는지에 대해서는 과하게 많이 알고 있지만 사랑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모하리만큼 알지 못한다 라는 말은 사랑에 대한 완벽한 통찰입니다. 사랑이 설렘으로 시작되는 것은 상대에 대한 무지에 자기식의 환상과 기대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대에 대한 무지는 동시에 파국으로 향하는 지름길이기도 합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뒤에 붙는 빠지다라는 동사가 보여주듯 사랑은 무의지적이자 수동적으로 시작되는 것이지만 지속을 위해서는 각자 성격과 자라온 환경, 경험뿐 아니라 상대의 관습과 규범 등의 영향을 미치는 복합 심리입니다. 사랑을 병리학적 관점에서 집요하게 파헤쳐온 이언 맥큐언이 2007년에 발표한 채실 비치에서는 성에 대한 관점이 다른 두 남녀의 연애 파국을 통해 성과 사랑뿐 아니라 운명을 가르는 결정적인 한 방의 중요성을 다룬 작품입니다. 영국의 부유층 가정에서 자라 왕립학교에서 바이올린을 전공한 플로렌스는 1960년대 전 세계에 불어닥친 반핵 집회에서 우연히 만난 에드워드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정신착란을 앓고 있는 모친과 시골학교 교사 출신 아버지를 둔 에드워드는 욱하는 성미를 지닌 난폭한 자유로움의 소유라는 점에서 고상한 취향을 지닌 플로렌스와는 모든 것이 맞지 않았지만 그 다름에 서로 이끌렸습니다. 22살의 플로렌스는 역사와 자연에 심취해 있는 에드워드의 왕성한 호기심과 은근한 시골 말씨, 엄청나게 센 손힘, 이야기 도중에 삼천포로 빠지는 엉뚱한 만으로도 그와 여생을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에겐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눌 만한 상대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제 감정에만 몰입했고 이것은 어리고 미숙한 에드워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연애 초반 서로에 대한 무지와 오해는 그래도 당신은 날 사랑하잖아에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는 거야 의 로맨틱으로 무마되곤 맙니다. 이들 사랑이 결혼과 동시에 파국으로 치달은 이유는 성을 대하는 태도의 극명함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로 짐작되는 성폭력의 트라우마로 플로렌스는 남성 육체와 스킨십에 극도의 혐오와 공포가 있는 반면 에드워드는 온종일 권태와 성적 자극이라는 어스름 속에서 보낼 수 있는 남자였습니다. 채실 비치에 있는 호텔로 신혼여행을 떠난 이들에게 첫날의 의미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에드워드에게는 긴 절제의 끝이자 환희의 날이었다면 플로렌스에게는 가장 마주하기 두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몰이해와 서툼은 결혼한 지 6시간 만에 관계를 종식시키게 합니다. 성공한 사업가인 플로렌스 아버지는 지배욕과 과시욕의 화신이며 어머니는 그녀를 꼬맹이였을 때부터 안아주거나 키스해 준 적 없는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애정에 기인한 스킨십을 받아본 적 없는 데다 성적 트라우마까지 지닌 플로렌스는 책을 통해 아내됨의 의무를 이행하려 하지만 다른 사람의 몸에서 나온 끈적끈적한 체액을 뒤집어 쓰는 순간 잊고자 했던 오랜 기억들이 소환되며 분노와 수치심으로 호텔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반면 1년 동안 자제하느라 했었지만 중요한 순간에 실패하고 만 에드워드는 여자 태도에 모욕감을 느끼며 이 모든 책임을 플로렌스에게 덮어씌우고 싶어 합니다.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사회에서 여성 순결이 중요한 만큼 정력은 남성성의 상징이기에 자존감 낮은 에드워드는 깊은 모욕감을 느낍니다. 이 소설에서 빈번하게 언급되는 핵에 대한 묘사는 사랑의 파국을 직감케 하는 메타포입니다.
핵은 그것이 지닌 막대한 파급력으로 그것을 잘 컨트롤하고 있을 때에는 전쟁 억지력의 효과가 있지만 발사 버튼이 눌러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에드워드를 사랑하지만 그의 욕망을 충족시켜줄 수 없음을 한 플로렌스는 우리만의 규칙을 제안하지만 이를 모욕으로 받아들인 에드워드는 그녀에게 불감증이라 모욕을 주고 이어지는 자기 조절도 못하는 당신에 이은 아주 못된 년이라는 응수는 되돌릴 수 없는 핵폭탄급 재앙을 몰고 왔습니다. 소설은 6시간 만에 결혼을 파탄낸 이들의 40년 후를 보여줍니다. 플로렌스의 터무니없어 보일 만큼의 급진적 제안은 68 혁명 이후 성적 욕망의 급격한 해방 속에 솔직담백으로 해석됩니다. 무엇보다 한 가지에 몰두하는 여자 플로렌스는 평생 사중주단과 일하면서 그녀 꿈인 위그머우 홀에서 연주하는 성공한 바이올리니스트이자 같은 단원과 결혼해 아이까지 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반면 에드워드는 그녀와 함께였다면 역사학도로 살았을지 모르지만 홀로 지내면서 주위에 대한 관심도 야망도 진지함도 아이도 없는 그저 안일하게 나날을 보내는 사람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긴 세월을 어찌 보면 허송세월로 흘려보낸 에드워드는 문득 깨닫습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남자든 여자든 그녀의 진정성에 필적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만나보지 못했다고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그녀 곁에 머물렀더라면 그는 자신의 삶에 좀 더 집중하며 의욕적으로 살았을지도 모르고 또 젊은 시절 꿈꿨던 그 역사책 시리즈를 집필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절 플로렌스를 생각할 때마다 그녀를 자신이 그렇게 떠나보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라고 맙니다. 그녀에게 필요했던 건 그의 확실한 사랑과 앞으로 살아갈 일이 더 많으니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그의 다독거림 뿐이었지만 미숙하고 인내심 없이 폭발하고 마는 그의 성정은 한 사람의 인생 자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은 서로에 대한 콩깍불이 벗겨지는 순간 배려와 인내가 뒤따르지 않고서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자존심만이 앞섰던 에드워드는 정신착란 어머니를 비롯해 모든 것이 엉망인 그의 집에서 플로렌스가 얼마나 따뜻하고 좋은 사람인지 알았지만 놓쳐버린 바보 같은 남자였습니다. 그것은 플로렌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칠고 날 것 같은 에드워드의 심성 뒤에는 황무지의 식물들과 산새들의 이름을 열거할 만큼 자연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웅숭 깊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연애 시절 서로 팔짱을 끼고 세상을 온통 차지한 듯 시골길 한복판으로 걷던 그때는 풋풋했던 사랑의 극치였습니다. 인생을 어느 시점에 바라보냐에 따라 세상은 전혀 다른 모습을 한다라는 말은 진실입니다. 고작 20이 넘은 이들은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내주어야 하는지 모르는 철없는 젊은이들이었기에 제 기분과 감정이 우선이었습니다. 긴 시간 해로하는 부부의 조화로움은 각기 다름을 맞춰가는 배려와 인내의 긴 알터입니다. 플로렌스가 사중주 단원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우연한 설정이 아닐 것입니다. 음악은 조금만 어긋나도 불협화음으로 듣기 힘들어집니다. 자기 것을 지켜나가되 조화를 맞춰갈 줄 아는 사람이 플로렌스입니다. 그리고 철없었던 에드워드는 그녀의 진정성을 알아보지 못한 불운한 남자였습니다. 사랑이 열정만큼 타이밍이 중요한 것은 그 때문입니다. 영화는 소설과 달리 그녀의 고별 연주를 오래전 약속했던 자리에서 들으며
눈물 흘리는 늙은 에드워드의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회한 어린 그의 눈물과 그를 알아본 플로렌스의 얼굴에 서린 감격스러움은 인생을 말해줍니다. 모든 순정하고 소중한 것들은 잃고 나서야 그 가치가 눈에 들어오고 우리는 상처를 통해서 비로소 성장합니다. 지나고 보면 별것 아닌 것들이 그때에는 전부처럼 여겨지는 것, 그것은 비단 신혼 첫날의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제 감정을 못 이기고 함부로 핵폭탄을 눌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짜 핵폭탄이든 아니든 말입니다. 감사합니다.